부산에서 태어나고 경상북도 군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대구에서 약 50여 년 가까이 목회도 하고 군대생활도 대구에 했습니다. 그러니까 완전히 오리지널 경상도 사람입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경상도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. 물론 이 상주는 경상도를 대표하는 거리입니다. 경주와 상주를 합해서 과거에 경상도라는 지명을 지을 정도로 이 견훤이 후백제를 도읍할 때도 이 상주의 거점을 가지고 백제를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운동을 일으킨 곳이 바로 이 상주 지역입니다. 그래서 이 유서 깊은 이 상주에 와서 전 목사님도 전준환 목사님도 처음으로 잤다 그러는데 저도 태어나서는 상주 잠자는 건 처음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귀한 분들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아까 말씀한 대로 다 지역마다 지역의 특징이 있고 지역마다 자연이 좀 다르고 사람의 기질이 다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것을 긍지로 삼고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. 물론 저는 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저는 이 오조마 가지고 우리 전 목사님이 홍 목사는 대구 폭동을 좀 더 연구해 봐라 숙제를 제게 준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숙제를 하기 전에는 대구에 대한 경북에 대한 아주 자부심으로 가득 충만했는데 자부심이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? 근대화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대구에 선산에 출생하시고 또 대구에서 사범학교를 하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5천년 가난의 굴레를 벗어던진 위대한 인물이 이 지역 출신이었고 거기에 맞춰서 수많은 사람이 근대화 작업에 앞장섰기 때문에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만 한 것입니다. 여러분도 그렇죠?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. 6.25 사변 때도 완전히 부산까지 끝장날 만한 그런 위기의 대한민국을 그 유명한 이 다부동 전투, 낙동강 전투, 그리고 저 안강 전투, 신령 전투 이렇게 하면서 북한의 엄청난 공격으로부터 보호한 것이 바로 이 대구 경북입니다. 이 백설경 장군이 이렇게 이 다부동에서 북한의 그 군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만전에 후퇴하면 내부터 총을 쏘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북군들을 독려해 가지고 이 다부동을 지켰기 때문에 대구가 함락되지 않았고 대구 함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.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,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 경상도, 이 지역을 최근에 와서는 제가 이 폭동, 10월 폭동 사건을 1946년 10월 1일에 있었던 이 사건을 제가 이 광화문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충격적인 것은 나는 호남이 좌파에 본 것인 줄 알았는데 일제 때는 원래 대구 경북이 최고의 좌파의 원상지다. 심지어 그 당시에 대구를 가리켜서 동양의 모스크바다. 저 소련의 모스크바가 있는데 대구가 동양의 모스크바라고 할 정도로 붉은 세력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거기에 박헌영이 이재명 목사를 앞세워가지고 불을 붙인 것이 바로 10월 폭동이었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잔인하고 잔혹하게 수많은 사람을 죽여갔던 것이 바로 대구였습니다. 이 불길이 여수 반란 사건으로 제주 폭동 사건으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. 이것을 보고 이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대구 경북 과거의 엄청난 과오를 범한 지역이었구나. 그러나 최근에 와서 대한민국의 보수의 적장이라고 정통이라고 말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구역질 날 정도로 우리나라 옛말에도 때리는 뭐보다 말리는 뭐가 듭니다 할 정도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훨씬 더 개인적으로 역겨운 것입니다. 저놈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보수 가치를 유지하고 지켜나갈 아무런 의지도 없는 집단이 바로 이 국민의힘 집단인 것입니다.
사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와해되고 완전히 무너져가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. 이렇게 망하게 만들어놓고 아직도 그 인간들이 정치권에 몸담고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호가호위하면서 또 다음 국회에 또다시 공천받아가지고 한자리 해먹으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은 더 이상 대구, 경북, 영남 사람들은 속아서는 안 할 것입니다. 그들의 정체성, 그들의 정략정책 보면은 이것이 보수인지 좌파인지 중도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. 사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념과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했던 근대화 이 정치를 가장 잘 계승한 것이 바로 자유통일이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그래도 우리 편 아니다, 보수 분열이다, 대백당이 있던 소리를 더 이상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 절대로 그런 말에 결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사실상 탄핵을 누가 시켰습니까? 더불어민주당이 아닙니다. 당시에 문재인은요, 어차피 12월에 가면 자기가 당선될 가능이 많기 때문에 주저주저 했다 이 말입니다.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과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국민의힘 세력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이 안 했으면 탄핵은 100% 불가능한 것입니다. 이런 짓을 해놨고도 국민 앞에, 역사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이 국민의힘은 오히려 우리 자유통일당이 응징을 하고 대한민국의 적동성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는 자유통일당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내년에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이 나라의 쓰레기 같은 모든 세력들을 다 청소해버리고 다시 한번 회복돼가지고 빛나는 자유대한민국을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애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다시 한번 영남 지역에 있는 모든 우리 살아가는 유권자들에게 말합니다. 더 이상 괴롭되지 마시고 쫓지 마시고 있으나 말한 물에 물 탄 같은 성경에 있는 대로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러한 국민의힘 가지고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. 우리가 정마음으로 삶을 중심으로 일하는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새롭게 혁명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명예 혁명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네.